네, 홍콩 구의원 선거에서 범민주 진영이 압승을 하고 친중파가 패배를 한 상황에서 홍콩 시위는 어떻게 될지 주목이 됐었는데요. 지난 주말과 휴일 시위에서 평화 시위도 있었지만 일부 충돌도 있었고 경찰의 최루탄도 다시 나왔습니다. 휴전은 끝난 걸로 봐야 할지 아직 그렇지 않다는 전망도 있고요.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 기자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딱 지난주 월요일에 일주일 전에 저희가 홍콩 구의원 선거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시위는 동력을 갖게 될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딱 이제 주말과 휴일에 처음으로 그 선거 결과 이후 처음으로 시위가 있었는데 최루탄이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 24일에 선거가 있었고요. 그리고 27일 날에 미국에서 홍콩 인권법안이 네. 통과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홍콩 이공대에 진주했던 경찰이 29일에는 철수를 했습니다. 근데 네. 30일 날에는 또 이제 그 시내에서 평화 시위가 벌어졌고 평화 시위 또 끝날 무렵에 약간 이제 소란스러웠는데 바로 어제 네. 그 홍콩 그 인권법 통과를 환영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이제 경찰이 그 강경 진압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서로 이제 폭력 사태가 벌어진 것으로 사태가 점점 이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보입니다. 지금 뭐 지난 18일 날 홍콩 이공대에서 네. 마지막으로 이제 큰 시위가 벌어진 이후로 2주 정도 잠잠했습니다. 2주 만에 다시 체류탄과 화염병이 등장하는 그런 그 시가전이 홍콩 시내에서 벌어진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휴전은 이제 끝났고 또 장기간 이렇게 충돌을 하는 경찰과 충돌을 하는 시위가 이어질 거로 예상을 하시나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또 의견도 있어서요. 예, 지금 보면은 뭐 9회에 장악했고 내년에 그 홍콩 그 입법회 선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주력해서 어떤 그 합법적인 틀 내에서 투쟁을 하자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요. 네. 그거 아니다. 지금 선거 제도 자체가 거대한 장벽이기 때문에 이를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는 계속 시위를 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 그 일요일인 그 12월 10일이 큰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네. 8일. 왜냐하면은 그 다음 주 화요일인 12월 10일이 세계 인권의 날입니다. 네. 여기를 앞두고 열리는 데다가 한 달 전에 홍콩 과기대에서 학생 한 명이 사망을 했는데요. 여기에 또 맞춰서 열리기 때문에 12월 8일 일요일에 열리는 시위가 이제 굉장히 큰 시위가 될 것으로 보고 여기에서 그 시위 참가자들은 홍콩 행정장관, 그 최고 수장이죠. 홍콩 정부 수반을 직선제로 뽑자. 여기에 힘을 맞춰가지고 이 주장을 관철하는 그 시위를 크게 벌이고 앞으로 계속 이어나가겠다. 네. 지금 이런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네. 그 선거 결과 이후에 사실 경찰이 진압을 하는데 좀 움직임이 달라졌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어제 이런 충돌을 하는 시위가 있었고, 그럼 지금 말씀하신 오는 일요일에 예정되어 있는 이 대규모 시위는 일단 경찰이 허가를 해줄까요? 아니면 이렇게 폭력 시위가 됐으니 이제 허가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나올까요? 허가와 무관하게 시위는 열릴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허가를 하더라도 시위에서 반드시 그 정해진 대로 줄 서서 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니까 어떤 그 충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홍콩이 갈수록 지금 불타오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범민주 진영이 압승하는 선거 결과가 있었는데 그동안 똑같겠느냐. 그래도 조금은 다른 모습을 앞으로는 홍콩 시위가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어떻게 보세요? 구의원 선거는 유일한 그 홍콩 선거 중에 공직자를 직선으로 뽑는 선거입니다. 나머지는 굉장히 이제 간선과 뭐 직선이 혼합되고 복잡한 선거이기 때문에 어쨌든 친중파가 유리한 그런 선거 제도입니다. 이 선거 제도를 없애는데 어떤 시위 동력 그리고 이제 홍콩의 시민들의 그 힘이 집결되지 않을까. 이 때문에 시위가 계속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계속해서 그 홍콩 상황에 중국이 병력을 투입할지도 관심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권 법안에 서명을 했고 중국이 크게 반발을 했잖아요. 언제든 홍콩에 우리 병력을 진입할 수 있다. 간섭하지 말아라. 이렇게 여러 차례 반발한 바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7일에 홍콩
민주주의와 인권법이라는 법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했습니다. 네. 중국은 최고 지도부까지 나서서 반드시 보복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요. 네. 그 조치가 굉장히 모호합니다. 아, 예를 들어 병력을 투입해서 홍콩을 진압하려면은 그거는 어떤 그 루비콘 강을 건너는 거죠. 다시 되돌릴 네.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 지도부로서는 제2 천안문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큰 일을 과연 벌이겠느냐 그런 이제 부담이 있고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지금 그 미중 무역 협상과의 연계를 걱정을 하는데 네. 지금 트럼프로서는 내년 그 재선을 앞두고 있어서 선거 전에 뭔가 이제 부분 합의라도 이끌어낼 입장이고 그 때문에 이를 두고 이제 중국이 압박할 것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중국 처지도 이를 카드로 쓰면서 홍콩하고 미중 무역 협상을 서로 연계시킬 정도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네. 두 가지를 분리하고 홍콩은 홍콩이고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은 미중 무역 협상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국 입장은 홍콩은 내정 문제다. 네. 그러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제 국가와 국가 간의 그 협상과 합의인 무역 협상과는 별개로 해야 한다는 이제 그런 원칙을 내세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네. 미국이 지금 홍콩 문제뿐만 아니고 중국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는 거죠. 네. 신장 위구르 무슬림에 대한 그 탄압 문제도 들고 있고 그리고 대만 문제, 남진아의 항행 문제까지 전부 들어서 중국을 압박하는데 과연 중국이 뭐 호락호락 조용히 물러갈 것이냐 이러한 이제 그 관측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 보면은 뉴욕 증시가 연일 올랐어요. 이 무역 협상 호재가 많아서. 근데 이게 또 악재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도 있었는데 보시기에는 미중 무역 협상에까지 이 사안이 영향을 크게 주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건가요? 네, 그렇죠. 지금 네. 뭐 그렇게 하는 게 트럼프에게도 유리하고 어. 중국 지도부에게도 그게 오히려 바라는 바라고 이제 그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